오늘 우리 배울 단어는 명제라는 단어인데 일단 용어 자체가 보면 명제라는 말이 뭐냐면 딱 들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명제 대 조건이야. 명제 vs 조건. 명제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됐어요? 명제가 뭐지? 명제. 그럼 이제 명제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야. x의 제곱이 실수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에요? 거짓. 아, 참. 이런 걸 명제라고 부르겠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 참이다 거짓다를 말할 수 있는 거.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x 마이너스의 1이 3이다 라고 말을 하면 조건은 변수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는 x가 만약에 내가 4라고 하면 참이 되죠. x가 4가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참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는 거야. 변수 x 값에 따라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는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명제를 다시 얘기하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아이가 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명제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언제나 참인 명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는 홀수이다. 얘는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어려워? 명제가 아니. 명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명제 맞지 않아요? 명제지 명제. 거짓이 명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거짓이 명확하면 명제되니까요. 보고서 아유 헛소리 하네. 거짓이 명제. 그러니까 명제는 참인 명제도 있지만 거짓이 명제도 있다고. 이는 짝수이다. 이는 짝수이다. 참인 명제. 어쨌든 명제라고 다. 됐죠? 근데 이런 아이는 뭐가 된다고? 조건이 된다고요. 조건.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이라는 아이는 어떤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나온다는 얘기는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들이 되게 중요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 그래서 참이 되는 아이는 누구예요? 4죠. 그러면 우리가 그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진리집합. 그래서 명제가 집합이랑 복잡하다는 게 진리집합 때문에 그래요. 진리집합에 있는 아이들은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아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조건은 변수에 따라서 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데 조건을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 얘를 용어로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소리다. 됐죠? 그리고 이제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보통 얘를 소문자를 써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써요. 이건 기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문자, 여기서는 대문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명제는 보자마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거고 진리집합은 조건에 따라서 진리집합이면 참이 되고 진리집합이 아니면 거짓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게 이거야. 지금 명제에 대해 조건의 차이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부정을 이제 봐야 돼. 부정은 뭐냐면 아니다가 그냥 우리는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P면 P가 아니다를 그냥 부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실수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실수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닌 거야 그냥.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기호로는 우리가 not p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야.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명제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 명제를 p를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한다면 not p라는 i는 얘가 아닌 거죠. 얘가 아닌 거.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기호로는 x는 0보다 작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죠. not p.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p가 x의 제곱이 만약에 내가 1보다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기호를 말한다면 not p는 x의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당연히 2는 홀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not p라는 i는 2는 홀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홀수가 아니다가 맞는 거죠. 2는 홀수가 아니다. 2는 홀수가 아니야. 2는 홀수가 아니야. 근데 홀수가 아닌 걸 우리 그냥 짝수라고 불러도 되니까 짝수라고 내가 쓰는 거예요. 짝수 이렇게. 됐어요? P와 not P의 차이. 근데 명제는 내가 참과 거짓이 명확하다고 그랬죠. 그럼 잘 봐봐. P가 참이야. 그럼 not P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될까?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니? 자, 얘가 참이야. not은 거짓이야. 참이 아니야. 뭐야? 거짓이잖아. 참의 반대 거짓. 그러니까 명제는 무조건 참의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 거짓인 거 이해돼요? 실수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잖아. 2는 짝수이다. 자, 얘 거짓이었죠. 거짓 명제지. 얘를 부정하니까 뭐가 돼? 참의 명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부정을 하면 당연히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짓을 부정하면 거짓이 아니다니까 아니다 참 말로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다니까. 참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참. 되게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제 조건.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아이는 진리집합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조건을 다시, 얘는 이제 명제였어요. 명제. 조건에서 조건.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4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not p라는 아이는, 조건에서 not p라는 아이는 x-1이 3이 아니다죠. 맞아요?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p의 여집합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3은 아니가 되잖아. 조건 p가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이 0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not p라는 i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은 0이 아니다가 되고, 진리집합으로 보면 p가 마이너스 1,1인데 여기서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 되겠죠. 아, p하고 x가 헷갈린다. q로 바꿔야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의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not q라는 명제에도 진리집합이 있잖아. 그게 q의 여집합이라는 거야. 자, 이해되세요? 조건은 언제나 우리가 진리집합을 잘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지금까지? 부정은 아니다야, 아니다.
근데 이 2번 부정이 조금 어려운 부정이야. 자, 이게 무슨 부정이냐면 P 또는 Q를 만약에 부정을 하래. P 또는 Q. P 또는 Q를 부정을 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대요. 아,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대요. 잘 봐봐. P 또는 Q라는 아이는 너희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P 또는 Q라는 아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될까?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 P 합집합 Q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니? P 또는 Q? 그러면 내가 P 또는 Q가 아니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not P 또는 Q라고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으로 보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 P의 여집합, 요집합, Q의 여집합이지. 이해됐어? 두모를 놓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not P이고 not Q라는 뜻이잖아요. not P 그리고 not Q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또는 얘가 그리고 not Q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P 그리고 Q의 부정이라는 거는 P and Q라는 아이고 P 그리고 Q는 보통 P and Q 아니면 이렇게 쓰거든요. P 이렇게 Q 같은 말이야. 또는을 우리가 또는이라고 하고 P 또는 Q 이렇게 하는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기호로 또는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죠? 여기까지? 내가 얘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대문자로 Q 이렇게 되겠죠. 진리집합은. 근데 내가 얘를 부정을 하면 나 P 이게 부정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의 진리집합으로 보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근데 얘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P가 아니거나 Q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자면 not P, or not Q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거? 그러니까 두 개짜리 부정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거는 뭘로? 진리집합으로 보면 명확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울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너희가 이제 말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렇다는 거 이걸 보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조건을 이렇게 잡을게. P라는 아이가 X, Y는 0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not P라는 아이는 당연히 X, Y는 0이 아닌 거죠. 이해돼요? 그럼 내가 X, Y가 0이라는 아이는 다시 얘기를 이거지. X는 0, OR, Y는 0이야. 맞아요? 근데 X는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닌 거는 X도 0이 아니고 그리고 Y도 0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얘를 P, 얘를 Q라고 했을 때 P 또는 Q의 부정을 P 또는 얘를 Q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P, Q가 있구나. PQ 뭘로 할까? RS R 또는 S라는 문장의 부정을 나달, 나데스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엔드로 바꾸자. 그리고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부정인 거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 P 그리고 Q를 부정하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되더라. 제일 명확하게 보는 거 뭘로 보는 거? 진리집합으로 보는 거. 다 이해되니? 정확해.
여기서 너희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조건하고 진리집합이 되게 중요하구나. 자, 원래는 명제라는 게 있었고 조건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명제는 뭐냐면 조건 명제라고 해요. 조건 명제라고 따로 있어요. 이름이 이제 따로 붙는 건데 이 조건 명제라는 아이는 조건 P와 조건 Q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건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건 조건 두 개로 명제를 만들어내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조건 P가 이거야. 조건 P는 X는 1이고요. 조건 Q는 X의 제곱은 1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1일 거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가 1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내가 말을 좀 만들어 보자. P이면 Q이다라고 말을 하면 참일까요? 1이면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마이너스 1 또는 1이면 1이다가 되는 거야. 자, 좀 애매하죠. 혹시 논리라는 거 배워봤니? 뭐 논리야 논자 이런 책들 있잖아. 어릴 때 있는 책들. 아, 그런 거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아, 왜 그랬어? 논리학 언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잘 봐봐. 이거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사람이면 동물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써볼게요. 사람이면 동물이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사람이면 표율이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죠. 동물이면 사람이다는 어때요? 얘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고요. 이때 우리가 P이면 Q이다를 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동물과의 집합관계를 봤을 때 동물이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사람이면 동물이다. 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물이 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동물이면 사람일 수는 없지. 왜? 반대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밖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에서 참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진리집합 P와 Q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지 우리는 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명제를 내가 잡았다는 건 참인 명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문제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조건 두 개가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는 명제를 참이라고 하겠다. 이런 명제를 이제 내가 뭐라고 하겠다? 참인 명제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P와 Q 사이의 관계가 진리집합을 잡았더니 진리집합이 이러한 관계가 있대요. P와 Q의 진리집합을 잡았더니 그럼 내가 여기서 P면 Q이다는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거짓이. P면 Q이다라고 말할 때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거짓이 되는 아이들은 그 이유는 왜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P가 Q에 포함되지 않을 때 P의 Q는 거짓이고 예를 들어서 X는 원소는 P에는 속하는데 Q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을 발레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엄밀히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집합 P에서 Q를 뺀 차집합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발레가 되는 부분이야. 집합의 발레. 그 다음에 여기서는 P 빼기 Q는 공집합 발레인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집합임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발레니까. 이 부분을 발레라고 하는 거니까 발레 집합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길 바래요. 집합만 이해되면 뭐 당연하다가 돼요.
됐죠? 이게 이제 솔직히 뭐 별게 아닌데 괜히 막 이렇게 막 모든이나 어떤 막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어렵게 만들어요 진짜. 이 모든이 들어가는 게 왜 그냥 부정을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그냥 봐봐. 부정 내가 원래 어의 부정은 그냥 아니다였지. 근데 얘가 그냥 부정 자체가 좀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를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면 이렇게 된대요.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가 된대요. 여기가 모든이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야. 모든이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이거를 또 진리집합으로 보여줘도 되고 일단 말로 좀 해볼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를 부정을 해볼게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자, 모든 학생은 자, 이런 명제가 있대. 이게 뭔지는 알겠죠? 우리가 얘를 부정하면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 보잖아. 이걸 부정하면 되잖아. 자, 얘를 부정하면 결과값이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야? 이걸 부정하면 이걸 부정한 게 모든 학생은 이걸 부정한 게 모든 학생은 남학생의 부정 여학생이다가 되는 거예요? 맞아? 자 봐봐, 너희가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를 부정을 할 때는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는 우리가 그 말이 틀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어떤 학생은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라고 부르면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가 된대요. 그럼 내가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얘기는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라는 말이 있고 어떤 학생은 남학생 얘를 부정을 하면 뭐가 되냐는 거야. 어떤 학생은 남학생을 부정해봐. 모두 여학생이 돼요, 그치? 이해됐어? 내가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라고 내가 너희들 주장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반박할 때는 모든 애들이 여자잖아 라고 부정을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봐. 모든 x에 대해서 p다.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원소들이 조건 p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뭐가 돼야 돼요? U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모든 x에 대하여 p다를 부정을 한다는 말은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얘를 부정한다는 말은 진리집합을 부정한다는 p가 u이다라는 걸 부정하면 p는 u가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럼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다가 p가 공집합인 거랑 같은 말이야? 아니잖아. p는 전체 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됐어? p가 전체 집합이 아닌 거니까 나 p나 이가 존재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말은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조건 P를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조건 P는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not P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not P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 부정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부정이 되면 뭐예요? P는 공집합이 되겠죠. not P가 미친 거야. not P가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t P. 그러니까 P의 얘를 부정하면 P의 어집합이 P가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얘를 부정하면 P라는 아이가 얘를 부정을 하면 P는 공집합이 아니었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가 얘를 부정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P는 공집합이잖아. 이해 안 되나? 얘를 부정했잖아. 그럼 P의 어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U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X에 비해서 not P이다. not P가 전체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몰라 씨. 받아들여야지. 자 이제 볼게. 1은 소수이다. 1은 소수이다. not P. 1은 소수가 아니다. 맞죠? 지금 명제와 그 부정만 잘 제대로 된 거예요. 얘를 부정해봐. 1은 소수를 부정해봐. 1은 소수가 아니다 하면 되잖아. 4는 2보다 크다를 부정해봐. 4는 2보다 작다. 틀렸죠? 크다가 아닌 건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죠. 자연수의 2는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자연수의 2는 홀수이다. 맞죠?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되고.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푼다면 x가 1보다 크다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자, 진리집합으로 뭐라고 그랬죠? 1보다 크다랑 1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누구를 포함해요? 얘를 P, 얘를 Q라고 보면 진리집합을 보면 P와 Q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얘는 참 두 번째 9의 약수, 10의 약수를 P, Q 이렇게 되죠. 아니죠. 이해됐어요? 거짓이죠. 발레는 뭐야? 발레는 뭐예요? 발레는 P 빼기 Q라는 집합이 발레죠. 9가 발레예요. 그래서 발레 집합.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대문자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명제 P이면 Q는 참이고 명제 Q이면 P는 거짓일 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P와 Q 사이의 관계를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는 잡아주는데 얘는 안 줬다라는 얘기는 P가 Q의 진 부분 집합을 얘기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볼게. 만약에 내가 집합이 P랑 Q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P랑 Q가 이렇게 되면 같은 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얘는 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Q이면 P이면 Q이다는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P라는 아이는 Q의 진 부분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석 가능하겠어? 자, 여기서 진 부분 집합을 이야기했어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기억합시다. 맞나요? 아니에요.
한 명이 대답했는데 그 완벽히 틀리면 좀 무한하잖아. 한 명이 대답했는데 맞죠? P 교집합 Q는 P가 맞죠? 그림 보면 동시에 만들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고요. P 빼기 Q는 공집합이다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너무 힘들어. 여집합으로 따지잖아. 맞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대놓고 이거는 드모르가네 법칙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놓고 드모르가네 법칙 써봐. 자, 왜냐면 얘가 등호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다면 Q의 여집합, 합집합, P의 여집합이 있고 얘가 Q의 여집합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여집합식을 이렇게 씌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Q 교집합 P가 될 테고 얘가 그냥 Q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드모르가네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Q 교집합 P를 하면 P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자, 명제가 좀 스토리가 길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역대우라는 용어가 있는데 역대우라는 말은 뭐냐면 명제 P이면 Q다의 역은 거꾸로야. 그래서 Q이면 P다가 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대. 아시겠어요? 그냥 P랑 Q를 뒤집으면 돼요. QP로. Q이면 P다. 이게 역. 그 다음에 대우라는 아이가 중요한데 대우라는 아이는 어떻게 쓰냐면 QP를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니라 not Q이면 not P다가 된대요. 자, 이렇게 하세요. 해요. 그냥. 알겠죠? 자, 여기서 특히 대우가 매우 중요한데 이 대우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P는 Q이다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 얘가 만약에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 진리집합 사이 관계는 Q와 P가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됐죠? 근데 우리가 대우를 보면 얘가 not Q이면 not P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Q의 여집합과 Q의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데 얘가 만약에 참이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잖아. 대우. 근데 잘 봐봐. 얘가 참이라면 언제나 얘는 참이죠. 얘는 같은 말이잖아요. 배웠잖아요. 얘는 같은 말이고. 이해돼요? 즉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언제나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가 돼요. 왜냐면 명제와 거짓은 언제나 함께 얘와 얘가 같다며. 그래서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제가 보면은 얘고 얘는 이거니까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다. 집합에서 배웠죠? 수학관계에서. 그러니까 명제와 대우는 함께 움직이는구나.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이 부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 1, 2는 결론이 이거지.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이게 한마디 요약인 거야. 명제와 대우는 명제와 명제. 그 다음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P면 Q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다는 여기잖아, 여.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일 필요는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참인 건 아니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제 끝났죠?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증명법이 두 가지 증명법을 배우게 되는데 규律법과 잠깐만 뭐지? 이거는 끝나나? 아이씨 하나 더 있구나. 자, 오늘 이제 뒤에 나온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되게 쉬운 이야기고 여기까지 가면 내용 끝나거든요. 지금 내용 거의 다 끝났어. 지금 우리가 증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증명은 직접 증명을 하는 게 있어. 뭔가를 증명하시오라고 할 때 직접 증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 간접 증명. 그러니까 뭔가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살짝 도망가서 증명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간접 증명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대우 증명과 그다음에 규律법이에요. 자, 일단 대우 증명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명제 P면 Q다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not Q면 not P다를 도망가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대우 증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제 배우는 게 규律법. 이 규律법은 뭐냐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어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다 라고 했죠. 말이 되게 어려워요. 결론을 부정해. 그 다음에 그게 모순이야. 그러면 참이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명제가 참과 거짓밖에 없다는 게 중요해요. 명제는 잘 봐봐. 명제는 참 아니면 그냥 거짓이야.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잘 봐봐. 거짓이 아니하는 거야? 어려워? 거짓이 아니하는 거야? 참이야. 참이 아니하는 거야? 거짓이야. 자, 그래서 이 증명 방법이 뭐냐면 딱 거짓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규율법이에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부정해. 그리고 나서 부정한 게 아니야. 그러면 참이 되는 거야. 거짓인 게 아니야. 참. 그러니까 맞다는 걸 주변에 너무 힘들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머리를 진짜 많이 굴리고 이게 되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되게 간단한 말이지만 되게 세밀한 작업인 거야. 참과 거짓밖에 없으니까 참임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아닌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다라고. 그래서 거짓이 아닌걸?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럼 참이네?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바로 규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증명에 있어서는 신세계예요. 거짓이 아닌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이것만 거짓이 아니면 참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바로 귀류 증명이다. 자,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될 거예요. 어렵게 여기가 될 거예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역을 쓰래요. 역을 열심히 쓸게요. P이면 Q다, 역은 Q면 P다지. 역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걸 이제 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의 대우를 쓰라고 했지. 그럼 얘 대우는 X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또 역을 쓰라고 했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나 이거 역수 0이 아니다.
이거 쓰면 0.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진리집합 관계 관계를 봅시다. 진리집합을 보면 얘의 진리집합은 P가 이거를 P, 이걸 Q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Q라고 보면 마이너스 2죠. 됐어요? 그럼 나는 얘가 참인 거 확실하죠? 얘가 참인 거 확실하죠? 그럼 나는 얘가 내 참인 거 알았고 여기서는 얘가 거짓인 거 확실히 알았죠? 맞아요? 그럼 이제 얘네 두 개는 논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냥 난 참이라고 쓸 것이고 여기는 그냥 거짓이라고 쓰겠다는 거지. 왜? 대우니까. 얘의 대우는 같이 움직이니까. 거짓의 대우니까 거짓, 참의 거짓 대우는 참. 그래서 나는 명제와 대우 중에서 쉬운 거를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자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희 쉬워? n의 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이다? 어려울걸? 아, 되게 쉬운데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머리 좀 굴려보니까 홀수네 이런데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거 판단하기가 어렵지. 근데 얘 대우를 생각하잖아. 이거의 대우는 이거죠. n이 홀수가 아니면 n의 제곱 홀수가 아닌 거죠. 그 말은 이거의 대우 증명은 이거가 되는 거잖아. n이 짝수이면 n의 제곱이 짝수이다가 대우잖아요. 어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대우 증명을 생각하니까 너무 당연해지는 거지. 그렇죠? 이해됐어?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 자기잖아 씨. 배우 생각하면 되잖아. 홀수이면 n의 지금 홀수잖아.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니까. 그래서 너희들 이런 말들이 이 문제를 앞으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야. 대우를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여기 바로 있네. 5-1번. n의 제곱이 짝수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증명할 때 나는 지금 말로 증명했지만 니네는 좀 식으로 증명을 해야겠지. 얘를 식으로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n은 홀수이다를 2k-1이면 n 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증명할 때 n이 2k-1이라고 놓으면 n의 제곱이라는 라인은 이렇게 되니까 홀수이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거 증명 시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난 너무 당연해서 말로 때렸지만 식으로는 이렇게 증명. 자, 규律법을 이용한 증명인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대표적인 건데 실제로 얘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증명을 합시다. 지금 여기서 너무 크게 힌트를 주고 있고 원래 이거의 고전적인 문제는 얘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고 루트 2가 무리수임이 너무 당연한데 얘 증명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때 이 증명에 신세기가 있다는 거야. 규律법.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죠.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죠. 어쨌든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한 거야. 이때 어떤 증명을 했냐면 결론을 부정을 하겠어.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되는 거죠. 유리수.
근데 우리가 PQ가 하나로 고정을 하려면 3분의 2, 6분의 4, 11분의 6분의 4, 9분의 12 뭐 이렇게 계속 있잖아. 근데 내가 PQ를 하나로 고정해서 PQ를 서로 소라고 고정을 해버리면 PQ는 하나로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런 유리수로 딱 고정이 되는 거지. 한 개짜리 유리수로. 내가 만약 얘가 증명이 된다면 나는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루트 1은 난 유리수를 증명한 거죠. 자, 난 루트 1을 유리수라고 볼 거야. 그러면 P의 루트 2는 Q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면 2의 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자, 그러면 Q의 제곱은 짝수예요. 자, Q의 제곱은 짝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Q의 제곱이 짝수니까 아까 전에 배웠지만 Q는 짝수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Q를 짝수니까 2m이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Q는 짝수니까. 그러면 Q의 제곱을 하면 4m제곱이 될 테고 2P의 제곱은 4m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P의 제곱은 2m제곱이 돼서 P도 짝수예요. P의 제곱이 짝수니까 P도 짝수예요. 맞아요? 그러면 PQ가 서로 소인 거에 모순이 생기죠. 맞아요? 그 말은 루트 1은 평균수가 아닌 거죠. 루트 1은 유리수가 아닌 거죠. 그럼 뭐예요? 루트 1은 무리수이다. 증명 끝났어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 잘 돼. 그 다음, 자, 두 번째 증명. 이거는 원래는 학교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예전 과정은 이렇게 배웠었어. 이 적은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요즘 교육 과정은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잘 보세요. 예를 보면 PQ가 서로 소인 유리수죠. 당연히 얘는 PQ는 내가 지금 유리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얘는 P 루트 2 마이너스의 Q는 0이죠. 이해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무리수 상승 조건 P와 Q는 유리수니까 P는 Q는 0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조건이 모순 되죠? 이해됐어? 분모가 0일 수가 없잖아요. P가 0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모순 나와요. 자,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엄밀한 측면을 원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냥 선생님이 대충 너희들 풀어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이것도 가능한 거야. 이건 학교 선생님의 약간 성격에 따라 달라. 그래서 안전하게 갈 때는 이 풀이가 맞아요. 다 이해되니? 무리수 상승도 이해됐죠? 자, 루트 2가 무리수라고 증명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됐죠? 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모든 내용 끝났는데 여기가 내용이 진짜 하나밖에 없거든? 말장난 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조건 명제가 참인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하면 그걸 기호로 이제는 이렇게 쓰겠대. 이거를 쓰겠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P면 P나 이제 참인 명제의 기호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이거 기호를 배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이때 조건이라는 아이를 이름을 충분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겠대요. 자, 얘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에요. 이름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대요. 됐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 집합을 P와 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하죠. 지금 P이면 Q다가 3인 거죠. 그러면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됐어요? 여기까지? 이걸 이름만 외우면 되는데 충분과 필요는 이름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외울 때 뭐 외우는 방법 있잖아. 우리가 화살이 맞으면은 화살이 날라갔어. 화살을 딱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맞으면 다 피가 나겠지? 화살을 맞으면 피가 나겠죠? 피가 나요.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피나는 애가 필요. 화를 맞았으니까 필요 충분.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이제 충분 필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 진리 집합의 관계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럼 지금 자, 우리가 이런 집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진리 집합이 P와 Q가 서로 같을 수도 있잖아요. 진리 집합이 P와 Q가. 맞아요. 진리 집합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라도 당연히 참이지만 Q이면 P이라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아이를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필충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얘도 마찬가지로 필충이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필요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런 상황. 자, 이거 용어밖에 없으니까 용어만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이 상황을 기억을 하면 되죠. 짠짠짠짜 이거. 이제 외울 수 있겠지? 팔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필요 충분 조건. P는 Q에 필요 충분 조건. Q도 마찬가지로 P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됐죠? 그래서 쌍방이 맞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 됐죠? 그 다음에 PQ가 뭐야? 또 같은 얘기 하네요. 네, Q는 P가 필요 충분 조건. 됐죠? 자, 이거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읽어보면 같은 말이야. 이 말이 나왔다면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고 진리집합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봅시다. 1번. 너희가 진리집합을 과연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1번의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 P라는 아이는 A라는 원소가 양수인 아이죠. Q라는 진리집합은 뭐예요? A 제곱이 양수면 A가 양수 또는 음수죠? 이해가 돼요? 즉 P와 Q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P는 무슨 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이화표. 얘가 충분, 얘를 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충분, 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여기서는 이제 충분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P는 Q에 대한 충분, Q는 P에 대한 필요. 이름 붙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2번. P와 Q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얘를 P의 진리집합을 보면 A는 A 빼기 B고 C가 0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거 보면 A는 B 또는 C는 0도 있죠. P와 Q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Q와 P 사이의 관계 이렇게 화살표를 한 한쪽으로 쓰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화살표를 항상 쭉 방향으로 해. 헷갈리니까 너네 나중에.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한쪽 방향으로만 쓰세요. 여기를 항상 뭘로? 충분 여기를 항상 P로 이렇게 놓게. 자, 그러면 P는 Q에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3번. 자, 이제 여기가 겁나 어려울 것이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푸는 순간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자, 아니다를 보기가 되게 힘들지. 그치? 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 낫피와 낫큐로 보세요. 낫피는 쉽거든. 낫피가 뭔데? A는 0이고 B가 0이라잖아. 낫피가. 이해돼요? 낫피도 쉽잖아. A는 0이고 B는 0이다잖아. 낫큐는 어때요? 낫큐도 쉬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일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그러면 낫P와 낫Q가 P의 여집합과 결국에 Q의 여집합과의 관계가 같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여집합으로 왜 봤는지 조금 이제 상상이 가죠?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되니까. 아닌 건 너무 많잖아. 자, 전치집합 U가 있고요. PQR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다음에 낫Q는 낫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를 보기 위해서는 낫Q이면 낫R이다가 참이기만 하면 되겠죠.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말했으니까 낫Q는 낫R이다를. 근데 얘를 보기 어려우면 R이면 Q이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R이면 Q이다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도 맞겠죠? 됐죠? 그다음 P이고 Q는 P 교집합 Q와 R의 진리집합을 보면 되겠죠. P이고 Q는 R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이거 맞아요? 그럼 이 관계가 지금 진리집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날 보면 안 되고 여기를 봐야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렸죠? 기억력이 다르죠? 지금 어떻게 푸는지 너 이제 감이 오냐, 춤? 다 진리집합으로 푸는 게 맞아요. 진리집합으로 이렇게. 끝. 자, 여기까지 합시다.